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8장 제8월을 준비하다. 제8월 결심. 어느 날 나는 내 방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문을 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베트남에서 길들여진 전쟁의 체질이 배어 무의식 가운데 뛰어나갔던 것이다. 잠을 깊이 자고 싶어도 1년 이상 습관이 된 군인 정신과 전쟁터의 그 긴장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아 선잠을 자게 되고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적들이 버스럭거리는 소리로 들리곤 했다. 나의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에서 살아오기는 하였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어 새벽잠을 못 주무시며 기도하셨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엎듯 어머니는 자식이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그 위험한 전쟁에서 살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애태우시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마음 놓고 잠이나 편히 자볼까 했더니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를 보고 또다시 마음을 태우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었다.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 다니던 성막교회에서는 나를 위해 환영 예배를 드려주었다. 15평 남짓한 함석집 교회였다. 내가 군대에 간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다. 베트남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편지를 써주어 큰 위로가 되고 늘 감격스러웠던 성막교회는 역시 모정이 있는 내 신앙의 모교회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만이 계획하고 있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8월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이미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마음먹었었다. 왜냐하면 작전 시 포로로 잡은 적을 베트남 군 중에서 파견 나온 통역관이 몽둥이로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기 때문이다.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고 못하게 하였지만 그는 저들이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베트남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관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 내가 베트남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포로로 잡은 적이 반항하지도 않는데 베트남군 통역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계획적으로 때려 죽이는 것이었다. 맞는 사람은 너무 맞다가 결국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그냥 죽는 모습만 보아도 누구든지 마음에 충격을 받는 법인데 사람이 매를 맞아 죽는 꼴은 정말 눈을 뜨고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 잔인한 일이었다. 사람이 몽둥이로 몇 번 맞으면 곧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머리통을 때리고 허리, 엉덩이 등 온몸을 40대 이상 때려도 쉽게 죽지 않고 갖은 몸부림을 치고 혀를 깨물면서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작전 중에 포로로 잡은 적을 때려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며 나도 적에게 잡혀가면 저렇게 맞아 죽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 사람이 죽어도 매 맞아 죽지 않는다면 그래도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고로 나는 지금도 매를 때리는 놈은 야만인이나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본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 앙심을 품게 되어 보복을 하게 된다. 말에 매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말의 매는 깨닫게 하고 양심에 가책을 주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때 한 포로는 40여 대 이상 잔인한 몰매를 맞으니 완전히 쭉 뻗어버렸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포로였다. 때린 놈도 힘이 들었는지 기진맥진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맞아 죽으니 더욱 불쌍했다. 저 사람도 집에 처자식이 있을 것인데 만일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순간도 부인은 군에 간 남편을 생각하고 아들, 딸들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마 그들의 머리에 무엇인가 섬뜩한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통역관은 베트남 군인이기 때문에 포로를 잡으면 적임으로 원수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아 볼 수 없었다. 작전 중에 포로로 잡는 적이 많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정직한 베트남 통역관이 필요했다. 이 잔인한 광경을 본 나는 베트남 말을 배워서 내가 통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이었다. 고로 다시 베트남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여 포로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정직한 통역을 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 파워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 책 2권에서 썼듯이 처음에는 그 통역관이 같은 동족인데 포로를 잡아오기만 하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지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통역관이 12살 때 베트콩들이 집에 들어 닥쳤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15살 된 누나와 자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베트콩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혓바닥을 내민 채 죽게 하고 마지막엔 누나까지 끌고 간 것이었다. 이 같은 광경을 보고 한이 맺혀 원한을 품고 자기가 한국군 통역관이 되면 작전 시 베트콩들을 포로로 잡아 올 때마다 부모님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결국 그의 누이는 오작교 작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찾게 해주어 남매가 다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내가 작전 시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통역관이 적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다. 고로 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포로로 잡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베트남 말을 배워 통역을 잘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크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차 파워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부모나 형제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이 같은 속심을 부모나 형제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부모는 앞산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치며 나를 혼낼 것이고 형제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며 나무에 꽁꽁 묶어놓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일단 제 파워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나 내가 이번에 베트남에 또 간다면 다시 살아오기 힘들다는 예감이 스쳤다.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13개월 동안 베트남전 작전 중에 너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원수 같은 적들을 살리기 위해 베트남에 다시 가겠다는 마음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하기도 하고 단순한 생각이기도 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나의 운명인가? 하는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았다. 내가 만일 재파월된 후에 죽어 살아오지 못한다면 어머니께 큰 한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어머니께 말하기를 우리나라 전방 강원도에 가서 남은 군 생활을 하려고 춥고 고생이 많을 것이니 인삼을 많이 삶아 먹고 가겠어요. 또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거들랑 생각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했다. 이는 다시 부모님을 못 볼 것 같아서 속심을 숨기고 한 말이었다. 자식이 살아있을 때 부모가 해주고 싶은 음식이라도 실컷 먹여보내면 혹여 자식이 죽더라도 서름이 덜 북받치지 않을까 해서였다.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 어머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부모는 역시 자식에 대해 민감하고 영적으로 잘 느꼈다. 결국 어머니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이 음식 저 음식을 해주시며 시골에서 먹기 힘든 삼계탕과 각종 별미까지 다 해주셨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며 마치 저승사자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아멘.